네, 안녕하세요.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보수 유튜브의 대부님,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민의힘 당내 상황들을 조금 지켜보고 어제 의총에서 있었던 막장 드라마죠. 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깡패인지 조폭인지 모를 정성국의 행태에 대한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막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하기 전에 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네. 원래 이랬나요? 원래 이렇게 오합지졸이고 정말 말도 안 되고 의원들 10명이 전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당대표 물러나라 하면은 거기에 막 신경을 써야 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허약한 정당이었는지 네. 이번에 사실은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당선되면서 가입하신 분들은 그동안 잘 모르다가 당원이 이제 막 폭증했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제 당내 현안을 보면서 야, 이게 대한민국의 정당이 맞아? 좀 충격과 공포를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박사님. 그럼요. 이게 뭐 양아치들보다 못한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자유파 정당이 원래 이랬냐? 아니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정당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 쫓아가면은 저 민자당까지 올라가는데요. 네. 이 역사에서 우리 자유파라고 해서 늘 선거가 우리한테 유리하게만 돌아갔던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불리한 선거도 많았어요. 또 우리가 유리했는데 정말 어이없이 역전패당한 선거도 많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불리한 선거를 역전해서 이제 이긴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데 네. 그때 보면 이를테면 현직 당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먼저 해요. 그러면 5선, 4선 이런 중진 의원들이 줄줄이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터주겠다 이러면서 불출마 선언을 해서 무려 제 기억으로는 한 20명 가까이 불출마 선언을 했던 적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빈 자리를 당시에는 뭐 경선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었으니까 네. 그 강력한 힘을 갖는 지도부와 공관위가 진짜 정치 신인들을 발굴을 합니다. 해서 완전히 분위기를 바꾸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뭐 누가 무슨 뒷골목 그 양아치들처럼 싸움을 한다거나 뭐 시비를 건다거나 이런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그 아주 대쪽으로 유명했던 김용갑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김용갑 의원이 그 좀 말을 거칠게 해서 당의 징계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사회봉사 3일인가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서 사회봉사도 나는 할 이유가 없다고 버틴 거예요. 네. 그때 당대표가 강재섭 의원이었는데. 아, 유명한 분이죠. 네. 이 강재섭 대표가 이게 이제 윤리위와 이 김용갑 의원 간의 정면 충돌이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재섭 대표가 윤리위원장한테 부탁을 해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실제로 강재섭 대표가 그 양파 깎는 그 사회봉사를 3일간 하는데 네. 양파는 왜 가면 눈물이 나죠. 3일 내내 울면서 깎은 거예요. 당대표가 자기를 위해서 대신 양파 깎는 거를 보면서 김용갑 의원이 그 현장에 나와서 같이 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유파의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동지의식도 있고 남자답고 막 그런 그럼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상한 미꾸라지들이 들어와서 막 흙탕물을 만드니까 이게 정당인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렇게 그 정말 이 양아치 수준으로 그 노는 저런 자들은 뭐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요. 네. 우리 자유파의 정당의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 친한계 의원들의 특징이 한동훈 믿고 갑자기 그냥 벼락 공천 받아가지고 꿀지역구나 비례대표로 들어왔으니까 이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 전혀 공부도 안 돼 있고 이 정당에 대한 애정도 사실은 없는 사람들인 없어요. 거잖아요. 네. 배지 준다니까 온 거지 그냥. 그럼요.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우리 서청원 대표가 원내대표를 할 때 우리 집권당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야당을 상대를 하는데 이제 외국의 그 의원단의 그 의회 외교, 국회 외교 일환으로 이제 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 제2야당 대표 그 두 원내대표랑 함께 나갔어요. 네. 그러면 외교부에서 의전 차량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당의 원내대표 의원단이 간 거니까. 그런데 1호차, 2호차, 3호차 이게 의석수대로 딱 정해지잖아요. 네네. 근데
제1야당 대표에게 1호차를 양보하고 제2야당 원내대표한테 2호차를 양보하고 소총 대표는 3호차를 탄 거예요. 아, 진짜 멋있다. 아, 그러니까. 와. 네, 그 정도의 있던 그 품과 이 품격을 우리 자유파 정치 선배들이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와, 멋있네요. 네. 네. 와, 근데 지금은 아니 보통은요, 박사님. 예. 초선들이 국회에 들어오면 네. 초선들이 정풍 운동이라고 해서 국회를 더 멋있게 만들자, 뭐 잘하자 막 이러는데 네. 지금 사고치고 흙탕물 만들고 의총에서 원외위원장 무시하고 하는 인간들이 다 초선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공천받은 초선들이 지금 제일 썩었고 초선들이 제일 문제예요. 저는 이런 경우는 또 국회 역사상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박사님도 거의 처음 보시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런 거는 처음 봐요. 이런 수준 낮은 초선들의 행패는. 이 초선들이 국회에 들어오면 뭔가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해요. 네. 그러면 당에서 그런 목소리들을 존중을 해줘요. 네, 네. 선배들이 존중 안 해주면 어떻게 초선들이 목소리를 냅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선배들로부터 배려받은 초선들이 늘 당시의 현안과 관련된 개혁적 목소리를 내주거든요. 그럼 이게 뉴스가 되는데 정말 멋진 뉴스들이 되는 거예요. 네. 야, 아직 살아있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초선들은 당에 충성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충성하는 자들도 아니고 나라에 충성하는 자들도 아니에요. 저들은 뭐 생각도 안 했는데 자기들한테 갑자기 공천 던져줘가지고서 느닷없이 배지 달게 해준 한동훈이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한동훈이한테. 네. 근데 당계 사태 같은 게 터지면요. 가장 먼저 이 문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제대로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됩니다라고 제일 먼저 누가 나서야 되냐? 초선이죠. 나서야 돼요. 네. 초선들이. 네. 근데 이것들이 오히려 이 한동훈이를 엄호하고 비호하고 오히려 이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대표를 흔들어대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자들한테는 사실 무슨 품격이니 뭐니 이런 거를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어요. 이게 완전히 정말 못 배우고 버릇 나쁜 이 손주가 할아버지가 귀여워하니까 오냐오냐 해주니까 정말 상투 붙잡고 흔드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아주 폐륜적인 행동들을 지금 이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인 실태 제가 조금 더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의원총회가 열렸잖아요. 네, 열렸죠.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동안 친한계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모욕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걸 장동혁 대표가 정말 그 치욕과 수모를 꿋꿋하게 참으면서 이 의원총회를 마무리했는데 네. 실제로 의원들 다수는 재신임 투표하자는 거 아니다. 해봤자 어차피 장동혁 대표가 압도적으로 이길 텐데 네. 의원들 다수는 이제 다시 의총을 열어서 장 대표에 대한 신임을 결의해 줄 거라고 합니다. 내부 분위기가. 네. 그런데 어제 이제 왜 한동훈을 제명시켰냐 설명하라라는 의총이었기 때문에 네. 최고위에서 의결을 했던 최고위원들도 원내대표들이 나와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의총에 참석하라 했대요. 그러니까 원외인 김민수 최고나 조강한 최고위원도 원내대표 요청을 받고 정식으로 참여한 거예요. 네. 그런데 앉아 있는데 그 뒤통수에 대고 정성국, 한지아, 배현진 이런 의원들이 저 사람도 여기 왜 있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의원도 아닌데 여기 왜 있냐? 막 한 거예요. 그런 인신공격을 듣다가 조강한 의원이 정중하게 발언권을 얻어서 나가서 네. 특히 먼저 비아냥거리고 막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의원도 아닌 주제에 이런 인신공격성 갑질 발언을 한 정성국한테 네. 정성국 의원님, 우리 오늘 처음 보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송원성 원내대표한테 말해서 정식으로 항의해서 저를 내보내라고 하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공식 발언을 하니까 정성국과 이런 사람들이 또 막 소리친 거예요. 네. 깡패처럼 조폭처럼. 그러니까 참다 못한 조강원 의원이 가서 나와서 이야기 좀 합시다 하니까 정성국이 나오면 뭐 막 이러면서 막 몸싸움 하려고 하는 걸 김대식 의원 같은 사람이 말렸다는 거거든요. 네. 뭐 정성국은 조강한 의원이 야인마 했다 하지만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당의 지도부인 최고위원을 이렇게 모욕하고 멸시하는 건 처음 봤고요. 최고위원도 원해라고 이렇게 무시하면 이 사람들이 일반 당원이나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박사님? 글쎄 말이에요. 와, 살다 이런 갑질은 저도 최고위원 해봤지만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의 최고위원이 아무리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지만 일반 국회의원보다 더 서열이 높잖아요. 공식 서열은 훨씬 위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하극상도 아니고 뭐야 도대체 이건. 더구나
이런 게 있어요. 정성국이가 부산이잖아요. 네. 거기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네. 부산에서도 부산 진구는. 네. 그러면 이 영남권 의원들은 예전에 우리 선배들 때 보면 영남권 의원들은 그때도 공천 받으면 당선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뭐 6선, 7선, 8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도권은 뭐 정말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혼전을 거쳐서 살아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는 그래서 3선, 4선도 다 낙선 경험이 두세 번씩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낙선하면은 원외 당협위원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남권의 다선이라도 수도권의 원외위원장한테는 깍듯하게 예우를 해줘요. 왜냐하면 고생하니까. 그래서 마치 정규군에서 보면 왜 정규군 뭐 무슨 대령이다 뭐 네. 이런 사람도 왜 특수부대 네. 막 적진에 침투해서 막 줄뚱살뚱 싸우는 특수부대 그 고참 하사 상사 있잖아요. 네. 깍듯하게 예우해 주잖아요. 그럼요. 예? 저 사람이 나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임무를 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북파 공작원 뭐 이런 거죠. 그렇지. 네. 그건 계급을 떠난 거거든. 그렇죠. 전우인데 나보다 더 위험한 일을 하는 곳은 직원들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아, 비유가 기가 막히십니다, 박사님.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부산에 한동훈이 공천 그것도 전략 공천 받아가 경선도 안 하고 안 했죠. 전략 공천 받아서 배지단 것이 다들 수도권에서 정말 피 터지게 싸우다가 전사한 전우인데 이걸 원외당협 위원장이라고 니 따위가 뭔데 감히 여길 들어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의원도 아닌 주제에. 저는 이런 발언을 민주당이 했으면 우리가 이거 의원 갑질이라고 엄청 공격할 사안이거든요, 이게. 네. 근데 조강한 최고위원이 심지어 나이도 13살이 더 많아요. 정치 경력도 훨씬 선배예요. 한 30년 됐어요. 이분이 이기택 총재 보좌관부터 했던 아이, 분이라 그러니까. 정말 잔뼈가 굵은 분인데 정성국이 뭐라고 저는 저렇게 거들먹거리면서 그 옆에서 한지아랑 다른 의원들 끼고 소리 지르고 난장판 만들고 무슨 깡패나 조폭도 아니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원외위원장 무려 78명이요. 예. 78명이 네. 오늘 성명서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냈습니다. 친한계 정성국을 비판하면서 천박한 특권 의식에 찌들어 있다. 의원직 사퇴하라.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뭐 저는 이거 정성국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이 저도 들어요. 네. 그런데 이거 원외당협위원장들 있잖아요. 네. 그 웬만하면 그 국회의원들 모이는 데는 좀 안 나가려 그래요. 그렇죠. 네. 안 나가려 그러는데 이번에는 우리 장해찬 부원장 설명하신 대로 원내대표의 요청에 의해서 그럼요. 네. 지도부의 일원인 최고위원 중에 원외 당협위원장도 두 사람이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게 원외 당협위원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최고위원회의 지명직을 이제 한 명 또는 두 명을 두는데 네. 대부분 경우에는 이제 우리 자유파 정당에서 할 때는 호남 몫으로 한 명을 줘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았죠. 호남 몫으로. 네. 왜냐하면은 호남이 고생하니까 그리고 호남에서는 현역 의원이 나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한 명은 누굴 주냐면 원외당협위원장을 줘요. 그렇죠. 네. 이거는 원외당협위원장이 다 함께 싸우던 전우고 전사들인데 정말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보다 더 힘들게 해서 떨어진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발언권도 줘야 된다. 이런 취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장동혁 대표가 여러 사람 놔두고 조강한 원외당협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그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그동안 지켜온 일종의 아름다운 전통이고 관행인 거죠. 네. 이거를 완전히 개무시해버린 거거든. 박살내버린 거거든. 이번에 정성국의 이 발언은. 네. 그러니까 이자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건 이렇게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네, 네. 이 맥락에서는 왜 저 사람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줘야 합니까? 아니, 그 설명을 해야 알아듣는 자들은 집에 보내야 돼요.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자들은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이자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알아도 막 무시해버리고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성국의 이 행동은 지도부에 대한 심각한 그 모욕을 한 것이고 동료 이 동지들한테 뭐 이게 지금 당협위원장 78명 네.
조강한 최고위원이 당한 모욕을 자기들도 당했다고 느끼니까 이런 공동성명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뭐, 윤리위를 바로 소집해서 이건 무슨 당무위 거쳐서 윤리까지 가서 이럴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 윤리위로 직통으로 가면 예, 됩니다. 윤리위에 이거는. 바로 가서 바로 처리를 해야 된다. 마치 저 좌파 것들이 급하면 윤리 바로 열어서 바로 끝내버리잖아요. 이게 그런 어떤 중대하고 긴급한 사안에 해당된다고 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107명인데요. 원외 당협위원장이 140명이래요. 예. 그럼 우리가 지방선거를 하거나 앞으로 총선을 하거나 대선을 할 때 원외 위원장들이 자기 일처럼 자기 돈 쓰고 자기 시간 써서 으쌰으쌰 안 하면 전국 선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정성국의 이 발언은 친한계냐 아니면 뭐 친장동혁이냐 이런 개파 싸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각자의 직장이나 사회생활 하는데 내가 불러서 어디를 갔는데 내가 간 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누가 거들먹거리면서 10살 어린 후배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당신이 와 이런 소리를 실생활에서 들으면 저는 그 평생 못 잊을 모욕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얼굴이 시뻘개질 수 있는. 네. 근데 이건 조강한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우리 당에서 고생하는 원외 위원장들에 대한 공격이고 인신모독이기 때문에 네. 이걸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가 앞으로 선거를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원외 위원장들이 남 올라라 현수막 안 달고 난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뭐 끼워주지도 않는데 내가 뭐라고 해 손 놔버리면 지방선거고 총선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특히 지금은 뭐 비례위성 정당을 따로 하는 이상한 제도가 있지만, 네. 제도로 하지만 그래도 그것조차도 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의원들이 얻어서 모아서 만드는 표가 한 표는 지역구에 한 표는 정당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모아진 표가 비례대표 의원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를테면 한동훈 똘마니들, 한동훈이가 비례대표 공천 줘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뭐 아주 직접적으로 수도권의 원외당협위원장들의 희생을 딛고서 배지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아니 그런데 그 수도권 원외당협위원장으로 정말 분전하다시피 그러니까 저 분사한 거거든요. 네. 정말 목숨 걸고 싸우다가 진 조강한 위원장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모욕을 해놓고 지는 계속 배지 달고 있는다는 게 말이 돼요? 네. 말이 안 되죠. 저는 이 경우에 정성국이는 비례보다도 더 특혜를 받는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공천받았지만 이런 소리를 같이 지르면서 조강한 최고위원을 모욕한 자들 중에 한동훈이가 공천 줘서 비례대표로 배지 달고 있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지아도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네. 이 자들은 그야말로 절대 해서는 안 될 폐륜제빵 짓들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성국이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좀 더 드리자면요. 최근에 정성국 관련 어떤 기사가 화제가 됐냐면 네. 정성국이 부산 진구의 전현직 시의원, 구의원들한테 네.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예. 300만 원, 500만 원. 저도 기억나요. 이렇게. 예. 근데 이게 후원금 받는 게 합법이라고는 하지만 시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한테 300만 원, 500만 원씩 받으면 그게 김병기나 강선우의 공천 헌금과 뭐가 다르냐. 똑같은 거예요. 그 빚지게 예.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정말 청렴한 의원들은 지역의 지방 의원들한테 나한테 후원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대놓고. 며칠 전에 네. 우리 정희영 사무총장 있잖아요. 네, 정의용 사무총장 있죠. 총장은 자기 후원의 계좌를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한테도 나는 지방선거 공천 관련한 사무총장이니까 1원 한 장 안 받겠다고 후원 계좌를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후원금 한도가 3억인가 되는데 네. 그런데 6.3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는 이 후원금 계좌를 안 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네. 그런 사람도 있는데 PD님 그 정성국 후원금 기사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기 전현직 시구위원들한테 300만 원씩 500만 원씩 받으면서 초선 의원이 네. 사실 그런 거 제일 먼저 비판해야 될 초선 의원이 시구위원들한테 아무렇지 않게 합법이라고 돈 받는 그런 구태 정치나 답습하고 있으면서 조강한 최고위원한테 저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 이제 김병기를 어떻게 욕하냐고. 네. 저 김경희를 어떻게 욕하냐고 전해놓으면. 그리고 우리가 이혜훈이나 강선우가 갑질한 거 가지고 우리가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원해 보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게 바로 갑질이잖아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정성국 하나 때문에 민주당 욕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 이거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송호성 원내대표가 나서든 누가 나서든 빨리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보세요. 국민의힘 정성국 후원금 3,300만 원. 보험령 공천 헌금 논란. 저 3,300이 지역의 전현직 시구의원들한테 받은 고액 후원금 액수인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면. 그 옛날에 지금은 조금 많이 사라졌는데 네. 옛날에는요 공천 헌금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당의 특별 당비도 내지만 따로 뒷돈 주듯이 네. 이렇게 공천 뇌물 주듯이 한 일들이 옛날 정치판에서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특히 비례대표나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에서 그런 장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자들은 진짜 매간매직해서 어디 군수나 현감 자리 얻어 차면 네. 이 부임하는 날부터 이 원금을 다시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준 게 있으니까 그만큼 네. 빼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한 1,000만 원 뇌물 주고서 공천 받으면 이자 더해서 한 2천만 원은 긁어 먹어야지. 네.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가요. 그래서 내려가면서부터 온갖 이 수탈과 포악질을 하거든요. 그게 탄관오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정치판이 그래도 좀 맑아지고 깨끗해져서 그런 식으로 대놓고 공천 뇌물 주고서 그걸 걷어들이기 위해서 후원금 받고 이런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네. 그러나 의심받을 여지는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민주당의 공천 헌금, 공천 뇌물 특검하자고 하는 판에 정성국에 저런 기사가 터지면 찬물이 확 뿌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또 비슷하겠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실제로는 국회의원들이 다 저렇게 내놓고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정의용 사무총장 보세요. 계좌 닫아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예. 이게 후원금 계좌를 닫으면 이 정치 행사라던가 세미나라던가 이런 걸 다 사비로 내야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쉬운 선택은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성국 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고생하는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사람 응원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에 조광한 치면 조광한 최고 계정이 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직 우리 행동하는 멸콩 천사분들이 조광한 최고위원 페이스북을 많이 모르더라고요. 거기 글에 한 딸들이 와서 막 악플 달고 그래요. 여러분이 나중에 조광환 검색해서 페이스북 친구 신청하시고 거기 댓글에서 응원하는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용기를 내게 해주시는 그런 행동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광한 최고위원은 저하고 오랜 친구인데요. 네. 이 조광한이라는 정치인은 아주 특별합니다.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네. 그러니까 이기택 당에서 처음에 정치를 하는 바람에 더불어민주당하고 이기택이 합당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쪽에 몸을 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공천을 받아서 남양주 시장을 했어요. 네. 남양주 시장을 할 때 경기도지사가 이재명이었어요. 그때 세게 붙었죠. 네. 근데 이재명이가 남양주 시장이 한 거를 지가 했다고 막 그런 식으로 계곡 정비 사업 하고 네. 이렇게 해서 갈등이 시작돼 갖고서 또 지역 앞에 우리 남양주시는 그런 거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건건이 부딪히다가 결국은 감옥 갔다 왔어요. 이재명이가 그때 남양주시의 그 조광한 시장을 탄압하는데 이 7급, 8급 여직원까지 막 감찰하고 막 이런 식으로 도에서 감찰 기능 권한이 있으니까 공무원들한테 고생했다고 커피 마시라고 스타벅스 쿠폰 준 것도 불법이다 이런 식의 네. 감찰을 이재명이 했었죠. 그래가지고 감옥 네. 갔다 온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조광한 당시 시장도 이재명이의 이 아주 더러운 뒷구석을 속속들이 다 알게 된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재명이랑 제일 열심히 싸운 사람이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그 민주당 쪽에서 한 30년간 전략통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좌파들의 전략 전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밝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 자유파 진영으로 오게 된 것은 진짜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럼요. 장동혁 대표가 조광한 최고위원을 딱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할 때 이거는 이재명을 겨냥한 인사다. 그렇죠. 그렇게 제가 첫 논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광한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된 것을 보고 제일 깜짝 놀라고 덜컥 감슴이 내려앉았을 사람이 이재명이라고요. 이재명이다. 네. 근데 이 정성국 같은 자가 이걸 가지고서 지금 우리의 가장 날카로운 이 잘 벼려진 칼인데 전략 자산이죠. 네. 이재명을 향해서 써야 될 칼을 이자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정말 뒷골목 양아치 수준으로 이걸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욱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면에서
제가 칭찬하고 싶은 의원 한 명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그 의총에서요. 막 여러 명이 막 소리 지르고 난장판 만들고 깽판 치고 있는데 보통 사실은 절대 다수의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 안 나서요. 그러니까 친한 게 열댓 명이 소리 치는 것만 부각이 되는 건데 예. 제가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우리 여의도 연구원의 원장님, 어. 영도 지역구의 조승환 의원, 윤석열 정부에서 해수부 장관을 역임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한 인사입니다. 진짜 점잖은 분이에요. 관료 출신이고. 그런데 조승환 의원이 누구는 소리 못 질러서 가만히 있나. 이럴 거면 투표하자. 장동혁 대표 의원들은 다 지지하니까 투표하자라고 이 친한계한테 큰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도 여러분 의원총회 비하인드 스토리로 숨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까 조광한 최고 마찬가지로 조승환 의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도 잘했다고 댓글 달아주고 문자 보내주고 응원을 해줘야 평소에 잠잠하고 그냥 안 나서는 의원들이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고 다음번에 더 나서고 목소리를 내겠죠. 네. 이 조성환 의원이 이제 초선 의원인데 네, 초선이에요. 지역구가 중구하고 영도예요. 맞습니다. 부산에 중구하고 영도가 붙어 있잖아요. 그 자갈치 시장 있는 데가. 네. 거기가 지역구인데 이제 사람 유권자 수가 많은 건 영도죠. 근데 이 영도에서 세게 경선을 붙어서 그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됐어요. 자기 힘으로 돌파했어요? 네, 영도라고 하는 지역은 공천을 받아도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부산에서는 민주당세가 굉장히 강한 곳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요. 이제 거기서 됐는데 그때 그 김무성이가 거기 나가겠다고. 맞아요. 그랬었어요. 제일 먼저 사무실을 차렸어요. 그 영도로 들어가려면 자갈치 시장 쪽에서 영도 다리를 넘어서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딱 띄는 게 김무성 그 사무실 프레카드였어요. 그런데 이제 조성환 후보가 이제 경선하겠다고 내려갔잖아요. 한 일주일 있다가 김무성이가 문을 닫더라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김무성이가 아예 꼼짝도 못하게 딱 문 닫게 만들고 그리고 아주 치열한 경선을 거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조성환이라는 사람은 뭐 정성국이나 정영국이나 뭐 경선도 안 하고 한동훈이가 그냥 꽂아가지고서 선거 같은 선거도 안 치르고 그냥 뺏지도 않은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네, 같은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이지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조승환 의원이 외유 내강인 거죠. 네. 막 드러내서 나서진 않지만 이번에 누군 소리 못 지르나 이 한마디가 네. 의총 분위기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사람 또 조승환 의원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문자 보내주고 격려 전화해주고 페북에 댓글 달아주는 게 우리 당의 체질을 바꾸는 일이다. 정성국 같은 깡패 조폭 같은 사람들을 퇴출시키는 것만큼 네. 조광한 조승환처럼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띄워서 당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도 행동하는 멸콩천사들이 해야 될 너무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고 박사님과 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12,000명 돌파하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가 부족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도 이 방송 많이 보게 해주세요. 저희가 30초만 광고 보고 오는 동안 좋아요 누르면서 기다려주시면 지금 대안과 미래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한동훈한테서 돌아섰다. 재미난 오늘 있었던 일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12,000분 시청하고 계십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 대안과 미래가 네네. 재밌는 게 장동혁 대표를 막 흔들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막 재심하자 한번 깔 테면 까보자. 저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 측근들이 우리 재신임 좋다 하니까 좀 겁먹었나 봐요. 자기들은 친한계랑은 다르다. 우리는 장동혁 대표 사퇴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의원총회 열어서 우리가 장동혁 대표 신임해 주겠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내는데 거기 엄태영 의원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 네. 이분이 장동혁 대표 참 많이 흔들었던 분이에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대안과 미래 모임에서 한동훈은 본인이 매를 벌었다. 그리고 한동훈 이미 다 끝났다. 한동훈 이야기 더 할 거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갑작스러운, 저도 좀 놀란 게 180도 달라져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갑자기 하루 만에? 네. 우선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이들의 정체가 뭘까? 네. 이를테면 한동훈계는 한동훈 계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는 한동훈으로 설명이 돼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갈 운명,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따라갈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죽을 둥 살 둥 한동훈과 함께 하겠다는 건데 반면에 이 대안과 미래는 한동훈 계보가 아니라고 자기들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그건 뭘까? 기회주의자들이에요. 기회주의자들이니까 언제든 변신이 가능해요. 그래서 뭔가 이 한동훈을 제명하는 게 조금 과하다. 그리고 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뭐 자기들보다 특별히 더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 장동혁한테 우리가 계속 고개 숙이고 다녀야 되겠냐. 뭐 네. 이런 심정들 때문에 장동혁을 비판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을 날리는 걸 보니까 아마 모골이 송연했을 거예요. 이거 대세가 이쪽에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 하룻밤이면 충분하죠. 줄 바꿔 서는 거는. 그래서 지금 대안과 미래는 한동훈을 버리고 장동혁 쪽으로 잽싸게 줄을 섰어요. 근데 그중에 뭐 권영진이다 조은이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그렇고 아까 엄태영 얘기했잖아요. 네. 그 엄태영이 제 오랜 친구예요. 네.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에서 보면 왜 초선에는 초선의 그 리더가 있어요. 네. 초선들끼리 모이니까 그렇죠. 주로. 네. 재선은 재선들끼리 모여요. 네. 뭐 밥을 먹어도 재선끼리 먹고 그러거든요. 거기에도 자연스럽게 누군가 리더가 있어요. 네. 삼선은 삼선대로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당의 의원들의 분포로 보면 네. 이 엄태영이 재선의 그런 안테나 역할을 하는 리더 역할을 한다는 나이도 거죠. 좀 많은 축에 속하고 그러니까 초선 그룹에서는 김대식 의원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처럼 그렇죠. 재선 그룹에서는 재선은 엄태영 의원이. 네. 엄태영은 16대 수요 모임에서부터 이 정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정치 30년 이상 된 거예요. 오래 했죠. 제천시장도 하셨고. 그래서 대천시장 8년 하고 뭐 또 지금 재선이니까. 그런데 정치 경험이 많으니까 네. 또 나이도 좀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리더 역할을 내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3선, 4선으로 가면 이제 3선에는 성일정 의원이 그렇고 네. 4선에는 박덕흠 의원이 그래요. 묘하게 충청도 사람들이 좀 그런 역할을 그렇네요. 많이 해요. 네. 이쪽 저쪽도 다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태영이 그런 식으로 이거는 뭐 한동훈이가 지가 매를 본 거다. 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제 한동훈이 끝났다. 이거는 재선 그룹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도 하더라고요. 네. 제명했다고 선거에 영향 없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 기사를 보고 박사님 이게 아침 회의였으니까 기사가 점심 넘어서 나왔어요. 점심 먹고 기사를 보고 내가 이거 잘못 본 거 아닌가? 대안과 미래에서 엄태영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근데 그 모임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친한계인 박정아랑 서범수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들 같이 있어봤자 엄태영한테는 말 못 꺼내요. 그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면전에서 한동훈 매를 벌었고 끝났고 제명이 선거에 영향 없다고 그냥 직격을 해버린 거예요. 면전에서. 예. 그리고 이성건 의원은 오늘 유튜브 방송 나와가지고 본인들은 친한계랑 결이 다르다. 그리고 제명은 과하지만 징계는 부득이했다. 또 이런 말을 하고요. 제일 골 때리는 게 예. 청년 최고위원인 우재준 의원입니다. 우재준이. 한동훈 징계 반대하고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16명의 본인이 이름을 올렸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럼 지도부 사퇴하라면 자기도 지도부 자리를 먼저 내놓던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근데 오늘 SBS 기자들이 가발쇼라고 부르는 한동훈 친구가 진행하는 쇼가 있습니다. 라디오. 거기 나가서 지금은 장동혁 대표 사퇴 반대한다. 지방선거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게 뭐죠 도대체 이게?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이도 참 정치 무상을 느낄 텐데 지금쯤에는. 네. 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한동훈 세력은 무슨 이념으로 모인 자들이 아니고 그냥 오로지 한동훈 하면서 네. 어떻게 좀 뭐 빵 부스러기라도 좀 주워 먹을까 해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네. 한동훈이가 딱 죽어버렸잖아요. 네. 정치적으로 딱 사망 선고를 받았잖아요. 근데 찍소리를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산이 아니겠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뭐 엄태영 의원, 이성건 의원의 입장 변화도 놀라웠지만 그렇게 16명 서명 연판장 돌려서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 했던 우재준 의원이 난 최고위원 사퇴 안 해요. 지도부 지금은 사퇴 반대해요. 일단은 장동혁 대표를 지방선거까지 지켜봐야 돼요. 이러는 게 저거를 보고 또 지금 위두훈이나 한딸들은 뒤집혔대요. 우재준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그러면 우재준이 한딸들한테 시달리면 또
막 그 김근식 교수처럼 우재준도 아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나 하면서 약간 멀한이 되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한동훈 징계 그 확정 전에 네. 확정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하루 이틀 보수 위장 족벌 언론들이 좀 떠들까. 아 그걸로 끝이다. 이거 수십 번도 그렇게 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 아닙니까? 네. 네. 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실 아침까지도 정말 이것들이 기어이 재신임 투표를 밀어붙인다면 한번 해보자. 우리 당원들이 본때를 보여주자. 70% 80% 장동혁 지지 장동혁 신임으로 이미 그건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서도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79.9%가 장동혁 대표 신임한다고. 예. 심지어 그건 단식도 하기 전입니다.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했더니 우리가 재신임 우린 더 좋아하니까 예. 저들이 겁을 먹고 아 우리 재신임 하자는 건 아니야. 아 우리는 사퇴하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보면서 네.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참 정치 줏대 없게 한다. 진짜 저는 남자답다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어쩜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남자답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한 서너 시간 동안 그 양아치같이 떠들어대고 깐족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는 아유 그냥 당원 투표 통해서 재신임 선거로 정면 돌파해버릴까 네. 하는 생각이 들었을 많이 거예요. 들었을지 몰라요. 네. 예, 그런데 이 정치가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흥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냉철한 이성과 전략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미 지금 우리 장해찬 부원장이 정리해 주신 대로 그 재신임 이것들이 잘못 꺼냈다고 잽싸게 지금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네. 이제 더 이상 한동훈 하는 게 없어졌어요. 예, 그저 하루 이틀 좀 시끄럽다 마른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지방선거 승리를 향해서 발걸음을 좀 제게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것들 다 쫓아오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정선국이는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렇죠. 이거는 정리하고 가야 된다. 제가 원외 최고위원을 해봤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국회에 입성을 못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정말 국회의원 101명? 107명? 무슨 자기들이 잘나서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닙니다. 고 박사님 말씀처럼 수많은 동지들과 수많은 당원들의 피땀 어린 희생 위에서 얻은 금배지인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해도 열받는 갑질과 막말을 우리 당 의원이 우리 당에 고생하는 조강한 최고위원 같은 선배한테 했다는 데 있어서 제가 어제 사실 조강한 최고위원 전화를 직접 받았어요. 의총에 나오시고 네. 저한테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하소연을 해주시는데 저는 조강한 최고위원이랑 뭐 안지 얼마 안 됐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막 친하지 않아요. 근데 와 너무너무 미안하고 민망하고 이런 꼬라지의 당이라서 제가 이 당의 최고위원이었는데 막 가슴이 미어질 것 같은 거예요. 박사님 예, 진짜로. 예. 그래요. 조광한 최고위원이 그 출판 개념회를 다음 주에 하는데 네. 거기라도 가서 좀 위로해 줘야 되겠어요. 근데 보통 정치인이 출판 개념회를 하면 네. 뭔가 선거 출마 준비로 다들 연관시키잖아요. 그렇죠. 네. 아유 뭐 심지어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출판 개념회를 했는데도 그럼 서울시장 나가냐고 막 네. 언론에서 막 그런데 정치인인 조광한 최고위원이 출판 개념회를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들 생각할 텐데 물론 정치인이니까 남양주 시장이나 또는 경기도지사 생각이 없었다 그러면은 거짓말일 거예요. 네. 그런데 최고위원으로 지명되는 순간 딱 버렸대요. 본인은 정말 네, 장동혁 본인의 대표 출마 결심을 딱 버렸대요. 장동혁 대표를 지키는데 모든 걸 걸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준비된 책은 있으니까 아마 선거와 관계없이 출마와 관계없이 출판 기념회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좀 참가하셔서 좀 함께 격려하고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멸콩TV 특별 인터뷰 저희가 조광한 최고위원을 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광한이라는 인물이 궁금한 분들 방송 출연을 거의 고사하다가 멸콩TV의 유튜브로서는 거의 최초로 출연해 주신다고 하니까 토요일 5시 반 조광한 최고위원 순서를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과도 네. 굉장히 오랜 인연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경찰 수사로 털자. 네. 이거 권영진 의원이 제안했대요. 수사하자는 거. 저는 대한과 미래가 거의 한동훈
뒤통수에다 칼을 완전히 꽂는구나라고 느꼈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거든요. 이 대한가밀의 소장파의 칼날이 한동훈을 찔렀다. 아마 한동훈계는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에피소드가 네. 우재준 최고위원이 김민수 최고위원한테 우리 이거 검증하자. 그래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래 그러면 내가 법적인 책임 다 질 테니까 가서 한동훈 IP 공개 동의만 받아와라. 우재준이 알았어요 하고 갔대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만나기로 한 밤에 김민수 형님 제가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안 될 것 같아요 하더니 그 뒤로는 강간무소식이래요. 한동훈이 IP를 주겠냐고요. 근데 대한과 미래 덕분에 우리가 수사를 하게 된 거예요. 한동훈이도 참 답답할 거야. 네. 아니 이것들이 그 아래 것들이 알아서 아니 내가 그렇게 이거는 저 수사니 검증인 이쪽으로 가면 안 돼 그냥 빡빡 우겨서 버텨야 돼라고 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이것들이 검증하자 그러고 네. 수사해서 밝히자 그러고 이러고 있잖아요. 아래 네. 것들이.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아마 부글부글할 거예요. 한동훈 계보가 만약에 있다면 예, 며칠 안으로 다 해체될 겁니다. 네. 지금 이거 수사로 넘어가는 거 여러분 사실 당에서는요. 당의 서버를 경찰에 제공하고 열어주는 게 일종의 금기입니다. 네. 우리가 당원 게시판 사건이 아무리 중대하다 해도 당원 명부 막 들어오는 거 막았던 것처럼 그래서 지도부가 협조를 하고 싶어도 아 참아 그랬다가 또 의원들 뒤집어질 텐데 어떡하지 라는 네. 거였어요. 예. 그런데 의원들이 특히 소장파라는 대한과 미래가 나서서 수사하자 수사해라라고 하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불감청 고소원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이 IP 서버를 경찰에게 까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긴 거니까 아마 이 소식 듣던 한동훈은 집에서 자다가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글쎄. 아니 뭐라고 이거를? 수사를 한다고? 금방 결과가 나오겠죠 박사님 이거는. 그런데 이제 경찰로 넘어가면 네. 이 경찰이 이거를 다 이제 컨트롤 할 건데 네. 지금 경찰이 정상적인 경찰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건 또 그렇죠. 저게 이재명의 완전히 그 똘마니가 된 경찰 아니에요. 네. 아니 경찰청장이 그래 이재명이가 부른다고 국무회의 가서 앉아서 얘기 듣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찰이기 때문에 저것들도 빤하잖아요. 아 이게 한동훈이의 그 목숨이 좀 더 붙어 있어서 잊을만 하면 또 튀어나와서 장동혁 흔들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이재명 세력한테 유리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 어렵지도 않은 사건이지만 질질 끌 수 있는 거죠. 끌고서 네. 가끔 잊을만 하면 뭐 뉴스 하나 보내고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수사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단순 수사 협조가 아니라 당이 먼저 나서서 수사 의뢰하는 방식을 이제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게 됐고요. 이제 이재명 소식 조금만 짚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SNS에 올린 글을 요즘 말로 글 삭튀라고 합니다. 네. 글을 삭제하고 튀었다. 글 삭튀. 이게 보통은 이제 뭐 안티 팬들이 연예인 명예훼손했다가 연예인이 고소한다 하면 글 삭제하고 막 튀고 그러거든요.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글 삭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 좀 이재명이 걱정되던데요. 네. 그 이재명이가 혐오 범죄 안 돼 막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이재명이가 공개적으로 캄보디아 국민을 막 혐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캄보디아라는 나라 자체를 무슨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우리는 네. 우리 자유파는 외쳐도 중국인 안 돼가 아니고 중국인 나가 이거 아니거든요. CCP 아웃이야. 그럼요. 중국 공산당 네. 나가. 이거거든요. 정치적인 구호인 거죠, 우리는. 그래도 이것들이 막 협중이니 하면서 막 몰아붙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이가 올렸다가 삭제하고 튄 글은 캄보디아인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캄보디아의 범죄단체라는 건 다 대부분 중국의 조직범단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면서 그걸 더구나 우리가 CCP 아웃할 때 영어로는 하지만 중국말로는 안 하잖아요. 네. 이건 캄보디아 말로 해놨어. 아예 보라고.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그 혐오범죄 처벌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딱 거기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걱정되네. 캄보디아에서 외교부에 항의를 했다는데 공교롭게 항의받고 삭제했거든요. 아니 내용은 뭐 대한민국 국민들 건드리면 패가 망신하겠다 온갖 폼은 다 잡아놓고 예.
캄보디아가 국력에서 우리랑 비교될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거기서 한마디 하니까 꼬리를 말아버리고 외교부는 그것 때문에 내린 건 아니다. 그럼 대체 뭐 때문에 이 글을 내렸느냐.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이 돼서 내렸다 그러는데 뭐 전달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이재명이가 저게 크메르어인데 네. 저거를 알까요? 모르죠. 저거 뭐 누구 시켰겠죠, 외교가. 자,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한밤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막 크메르어로 두드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검증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올라갔던 실수다 이게 아니잖아요. 네. 딱 해놓은 다음에 야 이거 아예 크메르어로 해갖고서 캄보디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어. 그럼요. 이렇게 해서 비서시켜서 저짓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외교부의 그 캄보디아어 하는 행정관까지 동원했을 거고 아마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이재명 권력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서 영상이 만들어진 거죠. 정말 나라 망신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아무 글이나 페북에 올렸다가 트위터에 올렸다가 문제되니까 글 삭제하고 튄다는 거? 이게 무슨 악플러들끼리 어쩜 이렇게 한동훈이랑 잘 어울리죠? 다운 게시판 삭제하고 튀었잖아요, 한동훈이도. 그러네. 예. 다운 게시판 진은정 한동훈 글 갑자기 한밤중에 다 삭제됐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서로 손 잡고서 두드릴 이유가 있네. 텔레파시가 통하나 봐요. 박사님,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그 생각까지 못했는데, 악플 쓰고, 저것도 거의 악플 수준이거든요, 캄보디아에 대한. 그렇지. 악플 쓰고 튀는 것까지 어쩜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둘이가 그렇게 죽자 살자 그런 모양이네. 천생연분입니다. 천생연분. 그러면서 이제 그 분풀이를 애꿎은 이제 집 가진 사람들한테 하는데, 네. 청와대 참모들한테도 5월 9일까지 집을 다 팔라고 했대요. 근데 청와대 참모 11명이 다주택자라고 하는데, 제가 웃긴 게요. 네. 부동산 투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강유정 대변인이 집이 두 채거든요. 하나 있고 6억짜리 집이. 그리고 강남 반포에 아리팍이라고 하는 대장 아파트 시세 한 60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강유정이가 뭘 그렇게 부자지? 뭐 부자가 봐요. 그리고 등록된 차가 포르쉐 까이엔 쿠페 2억짜리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세요. 청와대 대변인이. 네, 대단하죠. 그럼 이 사람이 집을 파는데 예, 저 지방에 있는 거 팔겠지. 그러면 집을 팔아도 봐라, 청와대 대변인도 강남집 안 팔았다, 이 뉴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문재인 때 노영민이가 다 똑같죠. 이렇게 네. 하면 된다고 보여줬잖아. 그 반포 아파트는 놔두고 뭐 서울에 있는 강남 아파트는 놔두고 청주 지역구 아파트를 팔았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 강남의 아리팍, 아크로 리버파크는 절대 안 팔겠죠. 네. 또 이 문재인 때 민정수석 했던 자는 김종원 민정수석. 네. 네. 두 채 중에 정리하라 그랬더니 차라리 민정수석 안 하겠다고 그러고 사표 던졌잖아요. 지금 아마 그분은 네. 인생에서 내가 제일 잘한 결정이다. 그래서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것들도 뭐 문재인 것들이 한 거가 있으니까 그거 따라서 하겠죠. 근데 이제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은요, 이재명은 언제 집 팔까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이재명의 분당 아파트가 자기 임기 1년 동안 무려 6억이 올랐답니다, 박사님. 근데 대통령이 그 분당의 노른자 아파트를 안 파는데 국민들이 다주택자든 누가 됐든 간에 강남과 분당 같은 좋은 동네 집을 팔겠습니까? 대통령이 안 파는데. 그 이재명이가 대선 패배 직후에도 그 주식했다는 거 네, 아니에요? 놀랍습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선 지고요. 예. 집에서 그냥 콕 처박혀 있을 때 그 와중에 이재명은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용인이군요. 네. 강유정 집은 용인이라고 하네요. 강남과 용인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좌파들을 보면 두 종류의 좌파가 있다. 하나는 그야말로 철지났지만 하여튼 이념에 충실한 자들이 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좌파인데 뭐 강남 좌파들이 다 그렇죠. 예, 강유정이도 강남 좌파 중에 하나는 모양인데 이들은 이념은 거치장으로 갖고 다니고 실제로는 돈이다, 목적이. 이 두 가지 종류의 좌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념에 올인한 좌파들은 아주 철지나서 뭐 말을 하면 진짜 안 통해요. 그런데 나름 정직하긴 해. 자기가 믿는 이념에 따라서 다른 거 다 팽개치고 하니까. 네. 그런데 정말 사악하고 위선적인 거는 이 강남 좌파들이에요. 네. 이것들은 말은 이념형 좌파처럼 똑같이 해요. 하는 짓을 보면
이를테면 반미 해놓고 나서 지애들 다 미국 유학 보내고 하는 식이야. 그래서 가장 위선적인, 그래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좌파고 우파고 다 떠나서 하여튼 너네 내로남불은 우리가 못 봐주겠다. 너네 그 이중성, 이 위선은 못 봐주겠다. 이것들이 주로 욕먹이는 게 요 강남 좌파들이죠. 근데 그 정점에 있는 게 대선 지고도 주식 투자하고 네. 분당에 6억 오른 아파트 안 팔면서 애꿎은 국민들한테 성질내고 막 그 이재명이 딱 네, 그런 거예요. 남들 보고 집 팔라고 하는 이재명이 그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좌파의 정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이념 얘기 나오면은 말을 잘 못해요. 뭘 배운 게 있어야지. 조국이도 비슷해요. 뭐 법학 교수니까 뭐 좀 아는 것 같죠. 뭐 이념 가지고 얘기하면은 잘 말을 못해. 근데 강남 아파트 얘기하면은 엄청 잘 날라다니까. 그 아파트 지금 재개발 중이잖아요. 방배동에 살던데 거기. 네. 그러니까 저는 강남 좌파도 아니고 돈독 좌파라고 하고 싶습니다. 돈독 좌파. 돈독 오른 좌파들. 네. 누구보다 이게 오히려 여러분 보수 우파들은요. 네. 돈 버는데 큰 관심 없어가지고 보수 우파 중에 돈 많다는 사람 요새 잘 없어요. 오히려 좌파 정부 고위공직자들 보면은 재산이 다 몇십억, 백억 그냥 기본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돈독 좌파들과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오늘 박사님과 나눠봤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당내 상황부터 총 비하인드 스토리 또 이재명의 이 돈독 오른 모습까지 쭉 짚어봤는데요. 네. 우리가 좀 어떤 점을 주목해서 이번 주 장동혁 대표와 함께 호흡을 해 나가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네. 한번 정리해 주시죠. 한동훈 징계 사태는 이제 끝났어요. 네. 그냥 여진이 조금 있는데 그것도 우리 예상에도 전혀 미치지 못하는 뭐 여진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저 좌파들이나 보수 위장 족벌 언론들은 계속 이거를 더 키우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이걸 정리했으니까 지방선거 준비로 성큼성큼 나가야 돼요. 지금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인재영입위원회 조정은 의원 임명. 그 다음에 그 또 공약 개발할 그 대안위원회 네, 신동호 발족. 의원 임명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쭉 하고 있잖아요. 또 맘 편한 특위. 맘 편한 특위. 그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의 지도부는 선거를 향해서 쭉 가고 있고 그리고 이 일정은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요. 네. 이제 2, 3일 후면은 당명 문제가 매듭지어질 거고 네. 당 강령 개정 문제도 매듭지어질 거고 네. 그다음에는 바로 그 경선 일정이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자원과 관심을 이런 거 양아치 같은 것들한테 자꾸 뺏기고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요 6.3 지방선거를 향해서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앞으로 넉 달 동안은 이 6.3 선거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간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13,000분이 끝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 그 행동하는 멸콩 천사도 많은 가입 문의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한 오늘 화요일이죠. 네. 네,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수요일 5시 반, 내일도 똑같이 5시 반에 찾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